안녕하세요. 백인내장 최영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고1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시험 어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유형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풀어보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들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지금 뭐 되게 복잡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뭐 이 공식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변수에다가 적절한 값만 잘 대입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게 VB분의 VA 요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VB는 어떻다? 이 공식을 그냥 활용해 보면 R은 일정한 상수니까 R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다? 지금 B에 대한 P값이니까 이름표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B에 대한 P값이다. 마찬가지로 B에 대한 N값, 그 다음에 B에 대한 T값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V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 곱하기 A에 대한 P값, 그 다음에 A에 대한 N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에 대한 T값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쭉 읽어보면 A에 담긴 이상기체의 몰수는 지금 N값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B에 담긴 이상기체의 몰수의 4분의 1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NA는 어떻게 된다? NB의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모분자 NB랑 NA를 약분해버리면 뭐만 남는다? 4분의 1만 남는다. 이걸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나가볼게요. 지금 강철 용기 A에 담긴 기체의 압력은 B에 담긴 기체의 압력의 2분의 3배다. 같은 방법으로 PA가 어떻게 된다? PB의 2분의 3배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분자 PB, PA 약분해버리면 이쪽에만 2분의 3이 남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읽어볼까요? 지금 이상기체의 절대 온도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TA하고 TB는 같은 겁니다. 그냥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수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2분의 3분의 4분의 1만 계산하면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은데 이거를 좀 반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넓이 합으로 처리를 해보면요. 지금 밑변 길이는 PQ로 똑같잖아요. 따라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밑변 길이 PQ를 봐주고 높이의 합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의 합은 어떻습니까? A의 X좌표가 0이고요. B의 X좌표가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 합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 즉 삼각형 넓이의 합은 2분의 3 곱하기 선분 PQ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PQ 길이의 최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Q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X좌표가 T일 때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는 2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를 빼주면 플러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T가 뭐일 때 지금 최소가 되겠어요?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 T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T가 1일 때 지금 최소값이 지금 뭐가 나온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이 PQ의 최소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답은 9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일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x는 얘가 0일 때 x는 a라는 근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식은 1과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a라는 근이 1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럼 나눠볼게요. 만약에 a가 1이라고 하면은 이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지만 얘가 0일 때 실근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a가 1이 아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이 아니면 주어진 방정식 x는 x-a에
x제곱 플러스 그다음 1 마이너스 3a 곱하기 x 플러스 4는 0이다. 이 방정식에서요. 1이라는 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얘가 0일 때 그때 1이라는 근이 나온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지금 대입해 버리면은 6-3a가 0이 되니까요. a는 2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에다 2를 대입해서 온전한 식을 좀 구해보면요.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x-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1, 그 다음에 4, 2 이렇게 지금 근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이 아닌 두 실근의 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하고 2를 곱해서 답은 8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사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막 이런 문제 나오면 막 텐션이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이 2참수와 1참수와의 교점 AB.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지금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퍼지고 있을 겁니다. 막 선생님 엄청 분하잖아요. 그래서 A, B의 X 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면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AX 제곱과 X 플러스 6이 서로 같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보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요. 그럴 때 이거 뭐라고 했어? 뭐를 살펴보면 쉽죠? 그렇죠. X좌표의 차. X좌표의 차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본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봅니다.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X좌표 차와 Y좌표 차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BC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했는데요. 이 BC 길이 2분의 7은 사실은 AC 길이 2분의 7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2분의 7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A 값을 계산해 보면요. 어차피 지금 A가 양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A는 그대로 A가 나오고요.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24A가 뭐가 되도록 2분의 7이 되도록 양수 A 값을 잡아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차근차근 해볼게요. 양변에 2A 곱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49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49A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양수 A 값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A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를 대입해서 이제 마지막 답만 내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분의 1 제곱한 4분의 1에서 요거 두 배를 뺀 플러스 6을 계산해주면 4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보기차 방정식 문제를 풀게 되죠. 이 보기차 방정식 문제풀이 중에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차수를 반으로 낮췄죠. 그래서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을 알기 위해서 요거 근위 공식 활용해서 라지 x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라지 x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4분의 2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곱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 곱하기 n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것만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분자 2로 잠깐 나눠보면요. 지금 2분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n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주면 뭐가 됩니까? 8n이 되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식은 지금 8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이 라지 x가 이렇게 이거 제곱 또는 이거 제곱으로 좀 묶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뭐 생략하셔도 되고요. 뭐 한번 좀 다뤄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은 2분의, 그 다음에 n을 뭐로 쓰면 되겠어요?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루트 8n을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n 이런 식으로 써주고 플러스 2를 루트 2의 제곱으로 적어보면 분자가 어떻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2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2도 역시
루트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 라지 x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2분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라지 x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살펴볼게요. 라지 x가 이거의 제곱 또는 이거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지 x가 뭐죠? 스몰 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한 게 이거 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스몰 x는 요 값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스몰 x 제곱이 지금 이 값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스몰 x는 요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 이렇게 지금 4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스몰 x가 지금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오는데 정수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정수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바로 루트 2분의 n 부분이 바로 정수로 나와줘야 됩니다. 루트 2분의 n 부분이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루트 2분의 n이 어떤 정수 k가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n은 어떤 형태다? 2 곱하기 제곱수 형태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 n이 20 이하의 자연수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20 이하의 자연수 형태를 좀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k가 1일 때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8 그다음 k가 3일 때는 18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은 사실 2하고 8하고 18을 모조리 다 대입해봐서 어쨌든 이러한 값들이 죄다 정수가 되는 게 맞긴 맞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해를 갖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4개의 값이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를 대입하면 루트 2분의 n이 1이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존재하죠. 요 값이 지금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값이 0이 아니라, 2를 대입해주면은, 그렇죠. 이 값하고 이 값이 다 둘 다 0, 0으로 지금 겹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은 8하고 18이에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 다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A, B라고 하는데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겠네요. 나에 들어갈 숫자는 8이고 다에 들어갈 숫자는 지금 18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 D-A 값은 18에서 8을 빼주면 10이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줘라 이거니까 답은 80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뭐 이제 도형 문제인데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에 내렸고요. 높이가 1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3분의 4라고 있기 때문에 이 밑변 길이가 3분의 8이 돼. 중학생 때 이런 모양의 도형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적극 활용하면 쉽죠. 삼각형 BCH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CAH가 닮음이니까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이 BCH에서 BH 대 CH는 그렇죠? 요 삼각형 오른쪽 CAH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BH 대 CH니까 그렇죠. CH 대 AH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CH의 제곱이 BH 곱하기 AH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BH 길이를 X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8-X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식 가지고 X에 관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X랑 3분의 8-X의 곱이 1의 제곱하고 똑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8X가 1과 동일하다. 식을 좀 정리해 보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3차식의 값을 지금 알고 싶다? 바로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이 식의 값을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2차식의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항식 나눗셈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 좀 해볼게요.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만 보면요. 몫은 지금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더하기 3x 변면 빼주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그러면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에서 나머지가 9x 플러스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우리가 알고 싶은 이 3차식의 값은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할 거냐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x값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니까 얘는 계산 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9x 플러스 4, 이 식의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x값을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x는 지금 근위 공식에 넣어보면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x 범위가 양수이긴 한데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 값만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12에다 4를 더하니까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7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지금 실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지금 x-a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 보자면 이 이차 함수 그래프는 a, 0에서 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하고 10 사이에서 진짜로 fx의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2 이상 10 이하가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범위가 정말로 2하고 10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읽어볼까요? 2하고 6 사이에서 이 최대값과 6하고 10 사이에서 최소값이 서로 같다. 그럴 때 f-1의 최대값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있죠? f-1의 값은 a 플러스 1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6이라는 숫자가 지금 뭐냐면요. 2하고 10의 딱 중간값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a가 6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디서 최대가 나오는지 그 양상이 살짝 달라집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 이상이긴 한데 6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지금 6이 6보다 작거든요. 그 다음에 2보다 커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2하고 6 사이 이 값하고요. 그 다음에 6하고 10 사이 이 거리가 지금 동일한 거죠. 이렇게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하고 6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2 이상 6 이하에서의 fx의 최대값과 6 이상 10 이하에서의 fx의 최소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6 이상 10 이하에서 지금 fx의 최소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요게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f6이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최소값과 그 다음에 왼쪽 구간 2 이상 6 이하에서의 최대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 같은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f6으로 같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 끝이 즉 f2죠. 이 f2가 f6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같을 수가 없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2부터 6까지가 지금 이렇고요.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가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A고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6하고 10 사이에서 최소값은 항상 F6이 돼요. 그쵸? 요 최소값이 2하고 6 사이 범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2하고 6 사이 여기서 최대값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 끝에서 최대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2하고 6 사이의 최대값이 6하고 10 사이의 최소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A가 2 이상 6 미만일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하고 6 사이의 딱 중간값인 4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선 지금 어떻죠? A가 4보다도 같거나 작을 때 이럴 때는 6이 어쨌든 2보다는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6에서 최대를 갖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2하고 6의 딱 중간값인 4가 A보다 작죠. A가 4보다 커버리면은 2하고 6 사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왼쪽 끝이 오른쪽 끝보다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2에서 최대가 나와서 여기에서의 최대값이 여기서 최소값과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 범위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다? 2 이상 4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여도 괜찮죠? A가 4여버리면은 왼쪽 끝 2하고 오른쪽 끝 6이 함수값이 아예 같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하고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6하고 10 사이에서 최소값하고 동일하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만족하는 A 범위는 2 이상 4 이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확인만 좀 해볼까요? A가 6 이상 10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좀 봅시다. 자, 가볍게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가 A죠. 그래서 2부터 6까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6부터 10까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게 6하고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무조건 뭐죠? 무조건 0이죠. 됐나요? 근데 2하고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 범위는 2 이상 4 이하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어떤 값의 최대 최소를 알고 싶다? A 플러스 1의 제곱의 최대 최소를 알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죠? A가 2일 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4일 때 25가 되니까 답은 34가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Y는 K 그래프를 쭉 그려보는데 지금 1이 아닌 양수입니다. 왜 1이 아니냐면요. 여기 교점의 Y좌표가 1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점 좌표가 1,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Y는 1그래프 그려주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거 아닌 양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K 그래프 그려서 Y는 X제곱과의 교점을 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참수와의 교점을 CD라고 할 때 선분 AB 길이, 선분 CD 길이를 많이 이용하네요. 그래서 미리 계산 좀 하고 갈까요? 선분 AB 길이는 어떻습니까? 얘가 K가 될 때 그때 X좌표의 차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2루트 K다. 요걸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CD 길이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이 K가 된다. 그러니까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두 점 사이 거리 CD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근의 차를 계산하면 루트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4K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 값은 2 루트 K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분 AB 길이와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이죠. 자, 선분 AB 길이와 선분 CD 길이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기억, K가 6일 때는 CD가 6이다. 그래서 K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2 곱하기 3이니까 6 되는 거 맞죠? 기억은 참입니다. 그 다음 니은, K 값에 관계없이 CD제곱 마이너스 AB제곱은 일정하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쉬워요. 왜냐면 CD의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4K 플러스 12가 되고, 그 다음 AB제곱하면 4K가 되니까 CD제곱 마이너스 AB제곱은 항상 12로 일정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역시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은 지금 CD 길이하고 AB 길이 합이 4일 때 K 값하고 BC 길이를 일일이 계산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CD 길이랑 AB 길이 합 2루트 K랑 그 다음에 2루트 K 플러스 3 요 값이 뭐가 된다? 4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양변 2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곱을 한 번씩 하면서 루트 값들을 없애주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계산은 요거랑 요거를 각각 이항해 볼게요. 루트 K-2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하고 같고요. 그래서 양변 제곱 해버리면은 K 마이너스 4 루트 K 플러스 4가 어떻게 된다? K 플러스 3과 같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쓰면 루트 K가 4분의 1이 되어서 우선은 K는 뭐다? 16분의 1이다. 요거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이에 따른 BC 길이도 좀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 BC 길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B좌표하고 C좌표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Y는 16분의 1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지금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고 C는 D보다 X좌표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의 교점이 요게 지금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하고 만났는데 왼쪽에 있는 교점이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B하고 C의 좌표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Y는 X제곱, 얘가 지금 16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B는 4분의 1, 16분의 1이다. 요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C 좌표는 어떻게 된다? 얘가 16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잠깐 간단한 방정식 좀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6분의 95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요. X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4분의 5와 그 다음에 4분의
19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 16분의 95 더해서 6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작은 게 지금 C의 X좌표니까 4분의 5가 C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5, 16분의 1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좀 확인해 볼까요? 디귿은 K 플러스 BC 값을 알고 싶은데 K는 지금 1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는 아까 C의 X좌표가 4분의 5, BX좌표가 4분의 1이니까 BC 길이는 1이 되죠. 더해서 16분의 17이 되어서 디귿 역시 참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4점짜리죠. 조립체포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그냥 쭉쭉 A, B, C 구합시다. 지금 A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랑 3을 더해서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쓰이니까요. C랑 3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 C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X식이 지금 어떻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 이게 지금 PX식이니까 P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P4를 구하라. 이 얘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4를 대입해주면 64 마이너스 16이니까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플러스 11 이렇게 돼서 23이 답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간단하죠. 첫 번째 부등식 풀면은 x는 지금 어떻게 된다? n-2보다 작던가 또는 x는 n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 역시 x-4, x-1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4 이상 10 이하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수 x 범위에서만 생각을 합시다.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4, 5, 6, 7, 8, 9, 10 7개의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범위에서 n-2보다 작던가 n 플러스 2보다 큰 자연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n-2, n-1,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제외한 자연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7개의 자연수 중에서 이 조건까지 첫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5개의 자연수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 7개의 자연수 중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해당해서 빠지는 자연수가 몇 개다? 5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쉽죠. n으로 가능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n이 6이 될 수 있죠. n이 6이면 어떻게 됩니까? 4부터 8까지 빠져서 2개만 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7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8이 될 수도 있죠. 됐나요? 8이 되면은 6부터 10까지 싹 날아가니까 4, 5 2개만 되죠. 자,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거 6, 7, 8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답은 21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은 우선은 얘하고 얘가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a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25는 0이다. 판별식이 0이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차피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2분의 5의 2배, 즉 5가 되면 되겠습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는 지금 현재 1이고요. 그래서 이거 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접점 좌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요 방정식의 중근만 계산하면 되니까 2분의 5, 2분의 5가 접점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b의 좌표는 0,4분의 25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S1에서 S2를 한번 빼봐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근데 이 S1에서 S2를 빼는 거는 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해서 빼는 게 아닙니다. 얘를 공통으로 뭐를 더해주자면 이 삼각형의 넓이 COH의 넓이를 여기다가 같이 더해주세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시계값은 변함이 없죠. 그쵸? S1에다가 COH를 더해버리면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렇죠. BOH의 넓이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S2에다가 COH의 넓이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삼각형 AOH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넓이의 차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근데 BOH랑 COH를 또 살펴보면요. 밑변 길이가 뭐로 일정합니까? 2분의 5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넓이의 차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거? 4분의 25. 그 다음에 2분의 5. 높이 차만 알아도 충분한 거죠. 따라서 이 넓이의 차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분의 5로 동일하고요. 높이의 차 4분의 25에서 2분의 5만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4분의 15니까요.
16분의 75가 되죠. 따라서 답은 91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은 어쨌든 이거 제곱해서 4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 값을 z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많이 다뤄본 복소수죠. 바로 어떤 복소수입니까? 제곱하면은 순허수가 되는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z제곱이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z3승 뭐 규칙을 좀 볼까요? 오랜만이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z의 4승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z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z5승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의 마이너스 값. 이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z6승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의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i. 얘도 써줄까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z7승 역시 왼쪽에 있는 것의 부호의 반대입니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z8승은 다시 1이 되니까 이 z를 거듭 제곱할 때 이 8개의 숫자가 되풀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i의 n승 역시 어떻게 되죠? 그렇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요게 지금 되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의 거듭 제곱들을 좀 계산을 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2 또는 마이너스 2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가능한 조합이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당히 거듭 제곱해서 1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얘를 거듭 제곱해서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i를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돼서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어떻게 된다? 얘를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지금 이 8번 곱할 때마다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숫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요. 이 n값은 어떻게 된다? 8로 나눈 나머지가 4인수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지금 항상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서 i의 거듭 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니까 저 n값은 바로 어떻다?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49를 넘지 않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알고 싶으니까 각각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값의 최대값은 뭐가 되죠? 44가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의 최대값은 48이니까 이때 n 플러스 n의 최대는 바로 9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요 값이 지금 1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1이 되려면 이 n값은 뭐가 된다? 8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i n승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n은 어떤 형태?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형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각각 mn의 최대값들을 계산해 보면요. 얘는 지금 48이 최대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습니까? 46이 최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4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이때 최대값은 94가 되는 거니까요. 두 개 비교했을 때 더 큰 값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94가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건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 가를 좀 보면은 fx가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난다. 0,0에서만 만난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 대신에 ax 제곱 써주고 갈게요. a는 0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 fx 플러스 gx. fx하고 gx가 각각 2차 함수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gx는 2차식 혹은 1차식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0 이상인 해가 그냥 어때요? 사이범위나 어떤 바깥 범위가 아니라 x는 2 이상이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요 y는 fx 플러스 gx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그냥 직선 형태로 그려져서 2,0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얘가 0 이상인 범위는 x는 2 이상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요. 즉 fx 더하기 g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어떤 b 곱하기 x-2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b는 양수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fx가 ax 제곱이니까 gx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조건 살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gx는 f1-g1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전체 hx로 보면요. hx가 항상 뭐다? h1 이상이다. 즉, 이 hx 함수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hx식을 한번 써볼까요? fx-gx입니다. fx가 아까 ax 제곱이었고요. gx는 이거니까 한쪽에서 한쪽을 빼버리면 2ax의 제곱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2b 이렇게 지금 되는데 요 이차함수가 지금 어떻게 된다? x는 1에서 최소를 갖는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y는 hx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1에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a는 양수면서 이 b가 4a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뭐 어차피 b가 양수니까 a가 양수인 것도 확실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b에다가 4a를 대입해 버리면 최종적으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fx는 a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x는 지금 뭐다? 마이너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b 8a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b 대신에 4a들을 각각 대입해 준 거예요. 자, bx가 아니라 gx죠. 자, fx식하고 gx식을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조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fx-k 곱하기 gx-k는 0이다. 이게 실근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fx가 k가 되던가 또는 gx가 k가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y는 fx 그래프와 그 다음 y는 gx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상수함수 y는 k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게 교점이 아예 안 나온다 이 얘기죠. 이 교점이 아예 안 나오도록 하는 정수 k가 5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fx는 이렇게 그려질 테고요. 지금 꼭지점이 0,0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꼭지점 좌표를 좀 생각해 보면은 2, 대입하면 8a 마이너스 4a 이렇게 지금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y는 k가 어떻게 통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요 사이를 통과한다 이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면 fx하고도 gx하고도 교점이 생기지 않죠. 근데 이러한 정수가 몇 개 있다? 정수 k가 5개 있다. 이걸 만족하는 k 범위를 이걸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k가 5개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는 이 꼭지점 위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부터는 어떻게 된다? 요 gx하고 교점이 생길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서 정수 k가 5개 됨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이너스 4a 범위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보다는 같거나 클 때 이 사이 정수 k가 5개가 나옴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 범위를 계산해 보면은 a는 지금 4분의 5초가 그 다음에 2분의 3 이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지금 뭐죠? f22 플러스 g22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fx 플러스 gx가 아까 뭐였냐면은 잠깐 요거 볼까요? fx 플러스 gx가 요거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였는데요. b가 아까 4a였잖아요. 4a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22를 대입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뭐다? 80 곱하기 a의 최대값을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이 22분의 3이니까요. 80 곱하기 a의 최대값은 120이 답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30번까지 우리 풀이를 다 맞춰봤는데요. 이 1학년 모의고사는 점수나 등급보다 이 오답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6월보다는 좀 더 나은 점수를 9월에서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9월 모의고사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